예, 그리고 파울루치에 이어서 리처드 해밀턴 역시 브리티시 팝의 토대를 놓은 인물인데요. 해밀턴 작품의 제목은 오늘날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상당히 좀 긴 편에 속해요. 자, 파울리치 작품이 당시 대중문화의 상징이 될 만한 다양한 요소를 콜라주 대상으로 삼았다면 리처드 해밀턴의 경우에는 당시 대중이 꿈꾸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역시 잡지에서 오려낸 다양한 이미지로 가득 채워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의 배경 역시 어느 이상적인 가정의 거실이죠.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근육질의 남성과 전형적인 서구 미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작가가 20세기 에덴 동산을 그 미국의 한 중산층 가정으로 옮겨와서 재현해내고 있구나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즉, 이 해밀턴 그림에 들어있는 여성과 남성은 20세기 당시 미국 중산층이 꿈꾸고 있었던 그 이상적인 가정을 꾸미고 사는 가장 이상적인 남성과 가장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은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국인들이 가장 소유하고 싶어 했던 다양한 물품이 이 해밀턴 작품 그림 속에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당시 대중문화의 전파자 역할을 했던 TV,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던 축음기와 진동기, 진공청소기, 그리고 또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초상화도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귀족의 저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초상화, 이런 것들을 연상을 시키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고급 문화에 대한 향수 내지는 그것에 따라하기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세기 미국인들한테는 더 이상 전통이나 과거 조상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당시 미국인들한테는 전통과 조상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숭배 대상으로 떠오른 그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화,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거를 반영하듯이 초상화 옆에 있었던 이 초상화에 거의 4배 크기로 그려진 그런 영화 포스터가 벽면의 절반 정도를 뒤덮고 있고요. 이 영화 포스터는 거실 창문 밖에 위치한 영화관 간판으로 연장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은 당시 일반인들이 동경하던 영화 같은 삶, 혹은 영화 속의 삶을 현실 속에 구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작품, 그리고 이제 소비문화와 대중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20세기 에덴 동산의 구현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문화를 숭배하는 경향은 이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뒤집어 쓴 그 기괴한 모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성은 마치 좀 전등갓 같은 걸 모자처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좌측을 보면은 거기에 커다란 스탠드 전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탠드 전등의 가운데에는 포드 마크가 새겨져 있죠. 포드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돼서 어디든 가고 싶다라는 욕망, 그리고 머리에 이고 다니거나 항상 그 머릿속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를 더 이상 이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숭배 대상처럼 여기고 있는,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당시의 물질 숭배 사상을 풍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 숭배 사상, 물질에 사람이 종속되는 태태는 거실 한가운데에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에 마치 장식품처럼 올려져 있는 거대한 햄통조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햄통조림은 이제 배고픔을 채우는 용도를 넘어서서 현대의 부를 상징하는 필수품이 돼서 이걸 먹는다. 이거는 곧
미국의 중산층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그런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귀한 장식품처럼 이렇게 거실 위에 탁자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남성이 손에 쥐고 있는 장식품 역시 눈길을 끄는데요. 예, 이건 이제 잘 모르고 보면은 테니스 라켓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물건의 정체는 바로 투시팝이라고 불리는 막대 사탕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생긴 사탕인데요. 우리나라 추파춥스처럼 미국인이라면 어린 시절에 한동안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그런 국민 사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중한테 사랑받고 있는 국민 간식이기도 하고요. 자, 저도 어릴 때 많이 좀 먹어봤던 사탕이긴 한데 안에는 쫀득한 카라멜이 들어있고 겉에는 되게 뭔가 이렇게 약간 사각사각하는 달콤한 사탕이 감싸고 있어서 거부하기 힘든 맛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사탕 역시 앞서 살펴봤던 햄통조림처럼 이 시대의 그 힙한 중상층이라면은 간식으로 투시팝 정도는 먹어줘야지 뭐 이런 은유와 더불어서 인간이 필요한 물건과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 그가 먹는 음식, 그리고 그가 소비하는 상품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가 정의되는 시대에 어떤 뭐 그런 시대를 향한 조롱 어린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사탕 봉지에 커다랗게 쓰여 있는 POP, 팝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비평가 알로웨이가 팝 아트라고 하는 용어를 공식화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렇게 그 1960년대 미국인들이 꿈꾸던 유토피아적인 가정의 형태를 콜라주 방식으로 화폭에 담아낸 그 리처드 해밀턴 같은 사람은 팝아트에 대해서 당시 비평가들이 저질 예술이다, 혹은 비루한 예술이다, 예술을 표방한 저속한 광고에 불과하다, 뭐 이런 비평에 맞서서 이런 팝 아트야말로 사회 이면에 숨겨져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파헤쳐내면서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비틀어 가지고 풍자하면서 팝아트가 이런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팝아트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회를 향한 조롱, 그때 당시에 사회를 향한 어떤 비판의 시선을 정의하면서 리처드 해밀턴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팝아트라고 하는 거는 우매한 대중이 좋아할 만한 작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얼간이 같은 미술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에 스며든 악과 유혹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작품 속에서 표현하는 수준 높은 정치 운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팝아트의 본질을 꿰뚫은 발언이다.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저속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저속한 면들을 대놓고 들춰냄으로써 현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만들고 또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그게 바로 이 팝아트의 순기능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브리티시 팝을 마무리하고 3교시에는 팝아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팝아트의 발전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트릿 아트까지 해서 미술사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